안녕하세요. 칠기조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당신에게도 세 번의 대우는 반드시 찾아온다. 지은이는 소림, 발행은 트로이 목마입니다. 이 책에는 유명 연예인부터 다양한 부자들, 어린아이와 학생, 성소수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사연과 세상 사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심리학을 전공한 사주명리 전문가인 소림 저자가 들려주는 운명과 인생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자는 좋은 사주, 나쁜 사주란 없으며 세상에 태어난 누구에게나 반드시 세 번의 대운은 있다고 말합니다. 우선 10년 단위의 운의 흐름이 바뀌는 대운은 좋은 운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사람마다 대운, 즉 흐름이 바뀌는 시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운은 보통 도로와 교통수단으로 비유하는데 앞으로 고속도로를 달리게 될지 산길로 접어들지 골목길을 가게 될지 등의 길이 변함에 따라 자동차로 갈지 오토바이를 탈지 도보로 걷는 것이 나을지 등을 판단하고 대비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소위 좋은 운을 뜻하며 부모운, 배우자운, 자식운 이 세 가지가 여기에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대운은 하늘, 땅, 사람, 천지인의 대운인데요. 하늘의 운은 하늘이 자신에게 내린 쓰임, 소명의 운, 즉 사주팔자를 뜻하고 땅의 운은 자신이 태어난 시대와 지역, 장소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의 운은 죽을 때까지 가장 흔하게 시시각각 만나게 되는 운인데요. 소위 사람복을 말합니다. 좋은 기운은 좋은 기운을 불러오기 때문에 자신이 먼저 좋은 기운으로 대하면 좋은 인연을 만나고 사람복을 누리게 됩니다. 따라서 태어나 대운이 오지 않는 사람은 없으며 그 대운을 어떻게 좋은 운으로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은 먼저 제대로 깨닫고 열심히 실천하고 베푸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러면 몸도 마음도 지금보다는 더 편안해지는 운명으로 바뀌게 되어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누구에게나 세 번의 대운은 반드시 있다. 진인사 대천명. 우리는 3~4번이라는 말을 참 즐겨하고 좋아한다. 뭔지는 모르겠으나 한 번은 부족하고 두 번은 어중간하고 세 번이 안정감을 주는 듯하다. 그도 그럴 것이 3이라는 숫자는 처음의 완성이다. 1은 점이고 2는 선이고 그리고 3은 면이다. 최초의 면, 삼각형을 이루는 숫자다. 어쨌든 3이라는 숫자는 참 좋은 것이다. 절에서도 불, 법, 승, 삼보에 기해하여 삼배를 하고 성당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신을 부르며 십자가 성호를 긋는다. 가위바위보도 3개이고 게임도 웬만하면 3세판이다. 아침, 점심, 저녁 하루도 3개로 나뉘고 밥도 3번 먹는다. 엄마, 아빠, 아이, 초, 중, 고, 대, 중, 소, 세상은 온통 3으로 존재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도 기회가 최소한 3번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농담처럼 가볍게 시작했지만 실로 참으로 오묘하고 진지한 숫자가 3이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과 만나면
그것은 우리에게 적어도 3번의 큰 운을 만들어주게 된다. 혹시라도 벌써 3번의 기회가 지나간 것 같은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실망할 필요가 없다. 3번의 기회가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선은 사주명리로 돌아가서 이 3번의 대운을 찾아보자. 사주명리에는 원국이라 부르는 사주팔자가 있고 대운이라고 부르는 10년을 단위로 움직이는 운이 있다. 이런 대운 10년은 3개씩 그룹을 지어 계절을 부여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것을 말한다. 10년이라는 한 개의 대운 속에도 매년마다 계절이 순환하니 언제든 사계절을 한 번 이상은 꼭 만난다. 2023년은 계묘년으로 계절로는 봄이다. 이렇게 시작된 계절은 3년씩 이어지는데 2022년부터 봄이었기에 2024년까지는 봄이고 2025년부터는 여름이다. 이렇게 3년씩 그룹지어 사계절이 또 순환한다. 그러니 누구나 사계절을 어떻게든 만난다. 사주팔자를 매우 단순하게 생각해서 보면 어떤 사주이든 우리가 사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이것을 사주에서는 계절이라고 한다. 즉 어떤 사주는 봄이 좋은 사주가 있고 겨울이 좋은 사주가 있으며 봄과 여름이 모두 다 좋은 사주도 있고 가을이 좋은 사주도 있다. 좋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에 유리한 시기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면 된다. 만약 봄이라는 계절이 의미하는 글자들이 좋은 역할을 하는 사주가 있다면 이 봄이라는 계절은 대운에서는 기본적으로 최소 10년에서 최대 30년을 관장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 이상도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본인의 삶에서 운이 오지 않는 경우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계절이라고 표현했지만 그것 말고도 다른 글자들이 나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운이 순환하면서 작용하기 때문에 평균 수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최소한 3번의 대운, 10년짜리 대운이 3번 정도는 강도는 조금 다를 수 있어도 중이나 상 정도의 기회는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 좋은 운이 오지 않는 사주는 없는 것이다. 또 다른 의미로 3번의 대운, 이때의 의미는 크게 좋은 운이나 기회라는 의미로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부모, 둘째는 배우자, 셋째는 자녀라는 3가지의 큰 운이 있다. 이 3관계가 정말로 모두 다 복이 많은 사람들도 있고 반은 좋고 반은 나쁜 사람도 있을 것이다. 물론 3 인연이 모두 최악인 경우도 있고 자발적인 미혼으로 배우자와 자녀의 운을 알 수 없는 사람도 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삶에서 이 3 인연은 분명 큰 기회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만약 지금 내 나이가 50대 중반인데 3번의 대운도 별 소득이 없이 다 지나가 버린 것 같고 부모도 배우자도 자녀도 나에게는 큰 기회의 인연이 아닌 것 같다고 여겨지는 분들이 있다면 너무 낙담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3번의 대운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것은 바로 하늘, 땅, 사람의 3가지의 대운이다. 하늘이 주는 대운, 이것이 바로 운명이고 천명이다. 사주팔자라고 말해도 무방하겠다. 하늘이 이 땅에 나를 내려보내실 때 나에게 생년월시를 점지해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놓으신 것이다. 물론 나를 내려보내고 나에게 사주팔자를 점지한 그 하늘이
곧 나 자신이라는 것도 잊지 말자. 내가 태어난 날, 내 사주팔자가 하늘이 내게 주신 큰 운이다. 내 사주는 안 좋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내 사주가 큰 운이 될 수 있단 말이요 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주를 잘못 본 것이다. 사주는 좋고 나쁨이 없다.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말하다 보니 그런 것이지 절대 좋은 사주, 나쁜 사주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그러한 사주가 있는 것이다. 물론 시대에 따라 조금 더 유리한 사주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사주라도 활용법만 잘 찾아낸다면 모두 다 그 쓰임을 다하여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다. 대들보를 이를 쑤실 수는 없다. 이를 청소하려면 이쑤시개가 안성맞춤이다. 쓰임에 따라서는 대들보가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이쑤시개가 좋은 것일 수도 있기에 우리는 사주 분석을 통해서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운의 크기보다 용도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배고파서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사람에게 금덩어리는 아무 소용이 없다. 흰죽 한 사발이 비싼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것이 되는 것이다. 본인의 천명을 알고 잘 활용한다면 대들보든 이쑤시개든 아무 상관이 없다. 누구든 최고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부여받은 천명이고 운명인 것이다. 직장을 갖는 것이 소원인 주부가 나를 찾아온 적이 있다. 20대 중반에 결혼해서 애 셋을 낳고 키우다 보니 어느덧 30대 중반이 되었는데 친구들은 직장에서 팀장도 되고 다 잘 나가는데 본인만 아줌마가 돼서 너무 보잘것없다고 여겨진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겠는지 본인의 진로를 찾기 위해 왔노라고 했다. 이래저래 사주도 살펴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의 벌이가 나쁘지 않아 생계를 유지하는 데에는 크게 지장이 없고 아이들도 건강하고 총명하여 키우는 보람이 있다고 했다. 지금의 가정이 너무 좋고 만족스럽지만 친구들이랑 연락하면 본인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아서 뭔가 폼나는 일을 하고 싶은데 공무원 시험을 볼까, 장사를 할까, 직장에 들어갈까, 무엇을 해야 하나 이것이 가장 고민이라고 했다. 아무리 살펴봐도 이 사주는 주부의 자리를 당분간 더 지켜주는 게 낫겠다는 것이 분명했다. 사주를 꼼꼼히 설명한 후 아직 젊으니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10년간만 더 가정에 충실해 보기를 권했다. 그렇게 긴 시간 의혹이 없을 만큼 충분히 타고난 명을 이해시키고 또 이해시킨 후 본인의 직업인 주부에 올인했고 그 결과 이 가정은 나날이 성장해 큰 부를 이루었고 아이들은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엄친아가 되어 있다. 내가 지금 어떤 역할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 명을 잘 알고 받아들이면 그 즉시 복이 넘치는 운을 불러들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운이다. 그 다음이 땅의 운이다. 하늘의 운은 알겠는데 땅의 운은 또 무엇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즉 우리의 천명이 구현되는 현실 세계를 말한다. 내가 아무리 크게 쓰일 천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지금이 만약 조선시대라면 어떻게 될까? 게다가 하필 노비로 태어났다면 나는 내 천명을 다 펼쳐낼 수 있을까? 또 현대사회에 태어나기는 했는데 너무나도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과연 나는 내 천명을 다할 수 있을까? 이 책을 읽는 사람은 대부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이런 국가, 이런 시절에 태어나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땅이 나에게 주는 두 번째 기회이다. 금수저, 흙수저라는 절망감이 큰 부익부 빈익빈에 힘 빠지는 사회인데 무슨 소리냐 할 수도 있겠으나 사실 금수저는 몇백 년 전에도 있었고 몇천 년 전에도 있었다. 그렇게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다른 시대에 비해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산업공상의 제한적인 직업군의 시대에 비해 수만 가지의 다양한 직업이 존재하는 세상이니 누구나 무엇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SNS나 개인 방송은 전 세계의 경계를 허물었고 나라는 존재를 온 세상에 알릴 수도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역사 이래 지금처럼 온 지구를 손바닥만한 휴대폰 안에서 다 만날 수 있는 시대가 있었던가? 신분과 계급을 초월해서 학력과 재력을 뛰어넘어 누구나 꿈꿔볼 수 있는 시대가 있었나?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지금의 영광을 다 가질 수 있었을까? 그토록 뛰어난 재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그렇게 조선의 땅 안에서 이름을 조금 알렸을 뿐 전 세계적인 위상을 떨치기에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바로 내가 태어난 이곳, 이 시대가 바로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끝으로 세 번째 대운이 바로 사람이다. 세 가지의 대운 중에 가장 유동적이고 가장 현실적이며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시시각각 수시로 등장하는 기회의 운이다. 운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우리처럼 바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내 집 대문 앞에 운이 와서 초인종을 누르고 있는지 누르다가 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여유가 없다. 그렇게 우리가 운을 알아차리지 못하기에 가끔 운은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 우리가 잘 알아볼 수 있게 말이다. 지나가다가 어떤 가게 출입문에 적힌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대략의 내용은 오늘 우리 가게에 오시는 손님을 가장한 신이다. 뭐 그런 내용이었다. 우리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사람을 가장한 행운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우연한 기회에 우연한 사람을 만나서 인생 일대의 반전을 이루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이 일은 어쩌다 하시게 되셨나요? 이 집은 어떤 기회로 구입하셨나요? 이 땅이 개발될 것을 알고 사셨나요? 이런 질문 때문에 그때 어떤 사람이, 그때 그 친구가, 그때 교수님이, 그때 그 아주머니가 이런 대답을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 이분들이 사람으로 내게 온 운이다. 그러면 이런 사람 운을 만나려면, 사람이라는 행운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좋은 기운은 좋은 기운끼리 모이고 안 좋은 기운은 안 좋은 기운끼리 모인다. 그래서 우선 내가 좋은 마음을 지니고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런 나의 선한 마음은 나와 같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내 곁으로 불러들인다.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을 이롭게 하는데 아낌이 없기에 나도 남을 이롭게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도 나에게 이로운 기회를 제공해 준다. 이런 이로운 기운들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커져서 일생일대 행운의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큰 인연들을 엮어준다. 그 다음으로는 내가 배우고 싶고
있고 닮고 싶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한다. 사람들은 자주 함께하면 행동이나 말투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물들게 되어 있다. 금묵자응, 즉 먹물 옆에 가면 스스로 검게 되듯 서로 닮아가는 것이기에 지금 현재 내가 바라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을 현실에서 만나기 거의 불가능하거나 또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아무래도 상관없다. 그 사람들의 언어, 생활, 생각, 습관을 가까이 하면 된다. 꼭 실존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까이 하면 물들 수 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그토록 독서를 강조하는 것이다. 책의 내용이 주는 효과도 있지만 책을 통해 그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좋은 작용인지 나쁜 작용인지를 떠나서 삶에서 가장 크고 확실하며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 바로 가족이다. 세 번의 대운에 또 다른 형태인 부모, 배우자, 자녀를 포함해서 말이다. 우리 가족은 부자도 아니고 성공한 것도 아니고 배울 점이 하나도 없는데 나쁜 영향밖에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의 인생을 채워나가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좋은 인연은 도움이 되지만 좋지 못한 인연은 걸림돌이 되는데 하필이면 가족이 걸림돌인 사람이 참으로 많다. 가족 아닌 남이면 힘들더라도 끊어내면 그만이다. 하지만 가족이 장애물 같은 인연으로 와 있다면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그냥 싸 어디론가 사라져서 내가 꿈꾸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참으로 인연이라는 것이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 내 가족이 좋은 인연이라면 정말 배울 점이 많은 스승과 같은 존재라면 매일 엎드려 큰절하는 심정으로 가족들에게 정성을 다하자. 하지만 최악의 가족이라면 이 숙제를 어떻게든 마무리 지어야 한다. 숙제를 한다는 것은 이 왼수 같은 인연에게서 원망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인연을 끊을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지만 마무리를 증오와 분노와 원망으로 하게 된다면 그것은 내 마음의 빛을 잃게 만들어 내가 큰 성취를 앞둔 순간에 나를 어둠 속에서 헤매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부정적이면서 강력한 인연이라면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자. 이도저도 아닌 그저 평범한 가족을 둔 사람이라면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인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될 것이다. 내가 귀인의 인연이 되어줄 수도 있고 가족들이 나를 한순간에 출세하도록 만드는 유술봉을 가지고 올지도 모른다. 이렇게 인연을 잘 정리정돈하고 맺어놓으면 중요한 순간마다 이 인연들은 나에게 놀라운 기회를 선사할 것이다. 그러한 기회를 선사한 인연이 평생 내 옆에서 화수분처럼 끝없는 운을 보태주면 좋겠지만 어느 날 문득 보니 저만치 멀어져 있을 수도 있다. 좋은 인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끝까지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인연이라는 것은 때가 되어 만났다가 때가 되어 멀어질 수도 있는 것이기에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감사해야 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오고감을 받아들인다면 신이 나에게 준 복 중 최고의 복, 즉 사람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끝으로 이렇게 좋은 운을 만날 수 있는 것도, 만나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대전제는 바로 진인사라는 것을 명심하자. 인간이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기꺼이 다하는 것, 이러한 사람에게 선물처럼 나타나는 것이 귀인이고 사람 복일 것이다. 그것이 바로 기다리고 기다리는 새로운 제2의 천명이 될 것이다. 진인사 대천명, 인간이 할 도리를 진심으로 다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면 하늘의 대답은 언제나 오케이일 것이다. 운명의 영향 범위를 알자. 어리석음으로 회개하지 않는 법. 우리는 정해진 운명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사람이 올해 시험 합격운이 무척 좋다고 해보자. 완전 100% 합격의 기운이 들어와 있는 것이다. 사주명리에서 말하는 좋은 운, 문서운, 관운이 다 들어와서 시험을 봤다 하면 반드시 합격인 운이 왔다고 치자. 그렇다고 이 사람이 무조건 다 합격하느냐? 그건 아니다. 자녀가 있는 손님들은 올해 땡땡이가 시험 합격운이 있습니까? 를 가장 많이 묻는데, 그럼 나는 네, 운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운이 있다고 해도 전교 꼴찌하던 학생이 6개월 만에 서울대학교에 합격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답한다. 아무리 강력한 운도 기본 바탕위에서 플러스 알파를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을 알아보기 이전에 현재의 본인 상태에 대한 점검이 여실히 필요한 대목이다. 내년에 연애운이 있다는 희소식을 들은 은둔형 외톨이 모태솔로가 있다고 하자. 연애운이 아무리 강력하게 들어온다고 해도 낯선 남자 혹은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꽃다발을 안겨줄 수는 없는 것이다. 운이라는 것은 남자를 내 눈앞에 데려다 놓는 것이 아니라, 합격증을 내 눈앞에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연애가 가능하도록 움직이게 하고 합격이 가능하도록 공부하게 하는 그 어떠한 마음가짐과 환경이 조성되기 쉽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내가 반응을 해야, 행동을 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엄마가 밥상을 책상까지 갖다 줘도 내가 떠먹어야 되는 것이지, 엄마가 내 입을 벌려서 밥을 넣어주기를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지만 운이라고 하면 내 입을 열어 밥을 먹여주는 것까지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운명론적인 생각이 너무 깊은 경우가 이렇다. 특정한 운은 특정한 기운을 만들어내서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주변의 환경을 움직인다. 하지만 반드시 내가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운을 미리 알면 좀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공부가 갑자기 하고 싶고 평소보다 공부가 잘 되던 어떤 사람에게 올해 공부운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아, 그래서 그렇게 공부가 갑자기 하고 싶었구나 하며 계속 열심히 할 것이다. 그런데 공부가 잘 되지 않던 그 전에 내년부터 공부가 잘 되고 하고 싶은 거니까 잘 준비해 오세요 라는 말을 미리 들었다면 훨씬 더 적극적인 마음으로 공부에 더 많은 성과를 낼 수도 있을 것이다.
운은 움직이다, 돌다라는 의미이다. 말 그대로 늘 움직이고 돌아다닌다는 뜻이다. 그런 운이 돌다가 우리 집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른다고 생각해보자. 당신은 언제든지 이 운을 기쁘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집에 손님이 오려면 기본적으로 청소를 해놔야 하듯이 운을 맞이하려면 그 역시 손님 맞이 준비가 필요한데 그것은 건강한 몸과 마음이면 된다. 운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그 준비이다. 예뻐지려는 운이 와서 나도 모르게 뷰티숍을 찾고 관심을 갖게 되는 자신을 발견한 후 미쳤나 봐, 안 하던 짓을 하다니 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 이런 운이 오나 보다, 어서 오세요 라고 맞이하자. 재물운이 들어와서 주식방송에 관심도 가고 은행 건물벽에 붙은 예적금이자 5%라는 홍보물에 눈이 가면 내가 드디어 속물이 되어 가는군, 돈돈 하다니 하지 말고 나에게 드디어 재물에 대한 운이 오는가 보다, 열심히 알아보자 라고 재물운을 맞이하자. 손님 응대를 잘못하면 서운해서 손님이 일찍 가버릴지도 모르니 잘 준비하고 기꺼이 마주하자. 그런데 만약 나쁜 운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초인종을 눌렀는데 문구멍으로 조심히 살펴보니 행색이 몹시 초라한 사람인데 술도 약간 취한 것 같다. 이 손님은 어떻게 해야 하나? 어서 오세요 하고 대문을 활짝 열어주고 한 상 거하게 차려주는 것이 맞나? 내 집에 온 손님이니까. 그러다 너무 잘 대접받고 좋아서 안 나가면 어떡하나 걱정도 된다. 이런 경우는 경찰서에 연락해서 경찰관에게 인계하고 따뜻한 밥 한 끼를 드실 수 있도록 밥값을 대신 전달하는 정도만 하는 편이 여러모로 안전할 것이다. 재물운이 온다고 해서 자고 일어났더니 머리맡에 돈봉투가 놓여 있거나 연애운이 온다고 매일 마주치던 지하철 그 남자가 갑자기 고백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나도 모르게 돈을 좀 더 아끼면서 가계부를 쓰게 되거나 지하철 그 남자 앞에서 웃는 표정으로 나의 매력을 자신 있게 드러내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절대 당황하지 말고 변하는 본인을 칭찬해 주자. 반면 나쁜 운이 와서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차를 수리해야 하거나 시험에 떨어졌을 때는 걱정되는 손님이 내 집안까지 들어오지 않고 경찰관과 함께 잘 돌아갔음에 감사하자. 식사비를 드린 것은 잘한 일이니 몸과 마음, 재물에 조금의 손실이 생겼다 하더라도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자.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기로 했다면 주인공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엇인지를 분석해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일에 사주명리, 운명이 활용되는 것이 마땅하고 그 외의 문제는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 모든 준비를 다 마쳤어도 갑자기 마음이 한도 끝도 없이 나약해지는 순간이 있다. 그럴 때 이런 원칙을 명확하게 두지 않으면 잘 알고 있으면서도 나도 모르게 어리석음으로 회개하게 된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아킬레스건이 있고 어려움이 발생하면 단단하던 내 마음이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리기도 한다. 운명을 바로 알고 운이 미치는 영향의 범위를 바로 알아서 어떠한 순간에도 어리석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내 마음을 잘 다져나가자.
빨간불에는 멈춰요. 멈출 수 있는 힘이 진정한 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삶에도 가끔씩 빨간불이 들어온다. 인생의 빨간불도 교통신호와 같다. 그런데 참 유상한 것이 신호등 빨간불에서는 잘 멈추는데 인생 신호등의 빨간불 앞에서는 길을 건너겠다고 고집을 부린다는 것이다. 역대 최저가 분양 마지막 기회. 고급진 빌딩 외벽에 커다랗게 신규 분양 광고가 걸렸다. 언덕배기 산동네를 재개발해서 저렴하게 분양을 한다는 것이다. 그 광고에 혼이 나간 A씨는 집에 돌아와 인터넷으로 이 광고의 내용을 알아보았다. 분양 가격이 타 지역보다 저렴하고 시공사도 믿을 만한 곳 같아서 이 아파트를 한 채 분양받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사주를 보니 올해 운이 안 좋다고 했던 기억이 났다. 올해는 운이 안 좋으니 무리한 투자나 확장은 하지 말고 현상 유지하면서 건강 관리해야 함. 올해 운세 내용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지만 이 아파트 분양을 놓치면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자꾸 그 집이 눈에 아른거렸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역 주택조합 건이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A씨는 분양사무실을 찾아갔고 분양사무소 직원은 A씨가 걱정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다며 토지 매입을 했다는 토지 현황 지도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A씨는 올해 운이 나쁘다는 것이 계속 찜찜했다. 이미 머릿속은 사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찼고 개발 예정 지역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온 후에는 싸니까 두 채를 살까 하는 마음까지 뻗어간 상태였다. 이쯤 되니 분양 계획을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운이 나쁘다는데 이걸 사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를 고민하는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사람이 이렇다. 안 좋다고 하면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되는 방법을 찾으려고 애쓴다. 그래서 A씨는 심사숙고 끝에 운이 나쁜 본인을 빼고 운이 보통 이상이 된다는 어머니와 형제를 끌어들이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A씨는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 명의로 두 채를 분양받았다. 창립총회도 열렸고 뭔가 진행이 잘 되어가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지역 뉴스에 익숙한 이름의 아파트 분양 현장이 나오고 대표가 구속되었다는 소식이 나오는 것이었다. 조합은 기능을 상실했고 결국 모든 것이 엎어졌다. 관련법이 있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 꼬박꼬박 계약금, 업무 추진비, 1차 납입금 등 시키는 대로 잘 입금했던 A씨는 갖고 있던 전 재산을 다 날렸다. 타인의 이름으로 열심히 머리를 굴려봤지만 결국은 운이 나쁜 것이 맞았던 것이다.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했어도 이름만 타인이었을 뿐 모든 계획은 운이 나쁜 A씨가 진행했고 A씨의 돈으로 행한 것이니 결국 A씨의 운이 그대로 적용된 것이었다. 사람의 마음에 욕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멈추기가 어렵다. 그래서 베트남의 틱낙한 스님은 힘이라는 책에서 멈출 수 있는 힘이 진정한 힘이라고 말씀을 하셨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동양에서는 사주 명리학을 통해 운의 흐름에 관한 어느 정도의 힌트를 주었으나 로봇도 만들고 인공지능도 가능하게 만든 인간이
무엇을 극복하지 못하랴 하며 그렇게 머리를 굴렸지만 억지로 안 되는 것도 있는 것이다. 운이 나쁘다고 하면 일단 멈추자. 멈추라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일단 멈춤, 우선 멈춤한 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본인의 상태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인생에 빨간불이라는 신호가 뜨면 우선 멈추는 것이 좋다. 태어나서 처음 스키장에 갔을 때 맨 먼저 배운 것이 잘 넘어지는 기술이었다. 스키 타는 법을 배우러 갔는데 대뜸 잘 넘어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기에 사실 난 어리둥절했었다. 그런 나에게 선생님은 스키는 사고가 나면 매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안전하게 넘어지는 방법을 배워서 넘어질 것 같으면 그냥 넘어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해요 라고 했다. 그동안 스키 타는 법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아직도 이 방법이 유효하리라 생각된다. 그때는 어려서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안다. 잘 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살다 보면 운이 좋지 않음을 직감할 때가 있다. 또는 미래를 보는 사람들로부터 좋지 않은 운이 도래할 것임을 듣기도 한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넘어지지 않기 위해 용을 쓰다가 더 심하게 넘어져 크게 다쳐야 할까? 그렇지 않다. 그냥 잘 넘어져야 한다. 내가 미리 계획하고 의도해서 넘어진다면 잘 넘어질 수 있고 전혀 다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노란불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람의 운은 O나 X처럼 단답형이 아니다. 그리고 운이라는 것이 어느 날 O였다가 갑자기 X로 변하지는 않는다. 내가 자주 쓰는 말 중 운은 그라데이션으로 변화한다는 표현이 있다. 즉, 좋고 나쁜 운이 칼로 벤 것처럼 딱딱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운의 변화는 그라데이션처럼 서서히 단계적으로 움직인다는 의미다. 그렇게 노란불이 존재한다. 빨간불은 많이 어려운 운이니 일단 운신의 폭을 좁히고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고 최소한의 활동으로 현상 유지만 하는 것이 좋다. 열심히 하려고 애쓰면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할 수 있다. 그리고 안 좋은 인연을 만나서 고생할 수도 있기에 빨간불에는 그냥 멈추는 것이 좋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운은 노란불일 때다. 파도를 잘 타기 위해 맨 땅에서 체력을 기르고 기술을 익히는 시기가 바로 노란불의 시기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자연스럽게 변화할 때 간절기 기간을 확보하면서 순환하듯이 운도 그렇게 흐르기 때문에 노란불의 시기가 많다. 모든 운은 노란불을 거쳐서 변화하기 때문에 아주 나쁜 빨간불 시기와 아주 좋은 파란불 시기보다 중간 정도의 운인 노란불일 때가 훨씬 많고 운명의 차이를 만드는 시기가 바로 이때인 것이다. 좋은 운이라는 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 노란불. 언제든 좋은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정서도 해두고 손님의 기호를 미리 파악해 장도 봐두어야 하지 않을까. 오래전 손님 중에 작은 회사에 다니는 사무직 여직원이 있었다. 그게 바쁜 일도 없고 어려운 업무도 없는 단순 사무를 하며 편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본어를 배워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당장 어디 쓸 일은 없지만
시간적 여유도 많고 하루하루 그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안 되면 일본 여행이나 가지 하며 혼자 일본어를 꾸준히 공부했단다. 그렇게 2년이 지났는데 회사가 일본으로 사업을 확장하게 되었고 혹시 일본어 할 줄 아는 사람 있나요? 하는 사장님의 물음에 이 여직원이 손을 들었다. 이때부터 이 여직원의 직책과 연봉은 완전 달라졌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아무 일도 없는 노란불일 때 우연히 일본어를 배워둔 이 사람이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노란불일 때 무엇을 어떻게 하며 보내면 좋을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로 삼으면 어떨까. 노란불은 옷에 묻은 하얀 눈을 툭툭 털어내고 장비를 점검하는 시기이다. 그러고 나서 다시 스키를 타면 된다. 운도 그렇다. 어쩌면 파란불보다 노란불이 더 중요한 이유는 잘 넘어졌던 사람이 다치지 않고 실력을 쌓아 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인생에서 노란불의 시기가 많다는 것은 신이 우리에게 운명이라는 것을 선사해 주면서 주어진 운명 안에서 개인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 아닐까.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당신에게도 3번의 대우는 반드시 찾아온다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